바로 이어서 종목 토크에서 오늘 자세하게 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정미란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아무래도 오늘 새벽차로 배터리데이가 있다 보니 좀 다들 LG화학 쪽에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어제 또 공교롭게 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좀 저의 관점으로 해서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좀 어떤 아무래도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저희 시점에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LG화학에서는 이제 올해 3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형주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LG화학을 꼽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그 LG화학 자체에서는 가장 뭐랄까 미오노리스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정지 부분이 전기차의 좀 그런 생산량 확대와 좀 상용화와 함께 좀 빛을 발하고 영업이익 흑자를 올해 초 이제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물적 분할이라든지 뭐 배터리에 앞서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지금 좀 보수적인 투자자 좀 그렇게 중기적인 부분으로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LG그룹에서 화학 부분 계열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실제 현재까지도 전체 LG화학의 매출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아직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이제 화학이라든지 뭐 첨단 소재, 생명과학 이런 부분에서도 그 우월한 이런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앞선 아무래도 이 주가 자체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부분이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그런 그 앞으로의 수요가 증가할 부분이 최근에 거의 한 5개월 동안 주가를 한 5배 정도 거의 4배 이상 끌어올린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미국 미시건주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글로벌에서는 이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LG화학이 이제 최고다라는 그런 부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종 업계에서도 이미 소닉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그 뒤로 격차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적 분할 같은 이슈에 주가 하향세에 대해서 좀 분분한 부분들이 많아요. 증권사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개미를 속였다라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새롭게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올해 하반기에는 좀 이 주가가 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 미국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10월 자체가 또 주가에서는 좀 약세장이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한 내년 초까지 좀 안정적으로 좀 탄탄하게 그렇게 큰 걱정 없이 한 종목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저는 LG화학을 좀 자신 있게 좀 권할 것 같아요.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그 두 가지 의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알을 낳는 오리를 이 LG화학에서 떼어내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실제로 IPO 전까지는 이미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실은 이제 배터리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발전 가능성이 그러니까 한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본인 자체적으로 중국과의 협연을 통해서 배터리 가격을 54% 이하로 현재 기준에 대비해서 낮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코발트라는 고가 재료가 대신할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4세대 이제 배터리로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미 LG화학이 1인데 왜 SK가 왜 뒷조차서 3천억 원을 투자를 했겠어요. 새로운 저렴한 배터리 시장이 확대돼야 실제 현재 전기차 가격의 좀 가장 큰 부분이 배터리인데 전기차가 지금 고작 50만 대, 연간 테슬라가 50만 대 정도밖에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500만 대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앨런 머스크가 앞으로 생산량이 40% 이상이다라고 한 게 그냥 떠벌리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가능성 있는 수치이고 앞으로는 더 성장을 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스스로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 기술력 자체가 조금 더 있어야 되고 2022년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은 저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이거 그냥 만들어서 싸다고 그냥
쓴다라고 하면 이 전체 이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확실하게 효율성이 높은 그 배터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안정성, 이렇게 이 효율성이 입증이 된 비싸더라도 그걸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전기 자동차가 우리가 그냥 쓰는 뭐 소모품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생명과 네. 예, 밀접한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가격이 싸다고 한다? 과연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그냥 가격 경쟁력이 그 안정성이나 위험도나 효율성은 떨어진데 선택을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배터리 부분을 좀 분할을 해서 좀 본격적인 결국에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새로운 이 4세대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효율도 이후에는 이루어지거든요. 결국 2025년까지 글로벌적으로 전기차를 완전 대체를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로서는 솔직히 뭐 그냥 편하게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현재 가장 가장 보편화되면서 효율성이 입증이 된 LG화학을 쓸 수밖에 없고, 물론 그 이후 1년, 2년 그 이후까지는 저도 이제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LG화학이 또 새로운 배터리 산업 그 재료, 이 코발트 재료라는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더욱더 이제 올라갈 부분이라고 이 LG화학 자체에 대해서도 LG화학이 물론 이제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네. 그 이후 부분이지만 우선 그 이전까지 봤을 때는 LG화학의 큰 영향까지는 아닐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LG화학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뭐 시간은 천천히 걸리는 그런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배터리 업황에 있어서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 우리 국내 배터리 3사들의 행보가 그리고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남은 전망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보면서 들어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IPO까지는 1년 정도 최소 1년 정도 이상은 네, 남았기 1년, 때문에 1년 반 정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나스닥 상장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기술 개발에도 좀 본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신사업 성장성을 위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효율, 그러니까 LG화학 자체가 이제 배터리 기술 자체의 이제 차별화와 고효율을 위해서 하고 있는 본격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셀의 케미스트리를 위해서 이제 니켈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고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타사 대비해서 좀 더 앞서간다라는 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극재 기술 개발의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신소재 혁신 전기 개발이 아무래도 가장 주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신소재 혁신 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원가 경쟁력인 측면에서 네.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부분이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BMW라든지 현대차 등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에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배터리 생산이 얼마나 빠른 충전과 오랫동안 그리고 또 배터리 자체의 이런 가격 경쟁성인데 실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뭐 감안하기 위해 최근에 이제 핫하게 올라왔던 이런 업황들이 뭐 배터리 어떤 정액제처럼 구독제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구독이 아니라 그만큼의 이제 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소재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뭐 이렇게 월 구독을 뭐 1년 구독이라든지 구독제처럼 이제 고가의 금액을 내지 않고 늘 이제 고성능의 이제 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LG화학이 이제 신소재 혁신 전지 개발에 좀 본격화하고 지금 현재 이제 IPO를 위해서만 LG화학에 이제 필요한 현금이 대략 1조 원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그 부분은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정도의 투자를 해서 앞으로의 엄청난 이 먹거리 산업을 독점을 하겠다, 어떤 시장 우위를 선점하겠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이제 배터리 이외에도 이 자체 이제 LG화학 자체의 이제 산업성을 본다라고 하면 섬유화학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친환경 소재거든요.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환경이라든지 이제 전기차도 그 부분이 일환이고 뭐 수소차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LG화학이 이제 과거부터 친환경 소재 확대라든지 첨단 소재, 그러니까 친환경 최대한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제 환경 유해
값들을 좀 최대한 낮추는 그런 기술 개발을 계속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상생활이라든지 LG화학 전체적인 이제 물품 자체에 보일 수 있고, 또한 이제 바이오 백신 중에서도 뭐 신약 개발에 지금 집중을 하면서 만약에 이후에 이 배터리 쪽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신성장 동력 자체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이고, 실제 뭐 최근에 이제 나온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에서는 이미 2분기를 뛰어넘은 이제 영업 실적을 지금 예상을 하면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이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LG화학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메리트는 그래도 타사 대비해서 못지않은 이제 엄청난 이제 그 투자를 하면서 신소재 개발, 그리고 네.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 탄탄한 그런 서포트가 그렇죠. 주가 성장 네.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신소재 개발, 혁신 소재를 현재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네. 또 저는 눈여겨보는 게 개인적으로 바이오 부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백신 등 지금 신약 개발에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성장성으로 하나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터리 쪽은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예. 이 배터리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실적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미 뭐 배터리 쪽은 이제 실제 자동차 생산보다 배터리가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좀 뭐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계속 오르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피로감 때문에 조정 기간이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뭐 내년이나 그 이후까지도 뭐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적으로는 2021년, 2022년까지는 이 전기차 부분의 생산력, 이 영업이익은 이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자체 산업 자체가 아무래도 이 공급자 우위에 보다 있고,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이제 LG화학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압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영향은 없습니다. 혹시 얼마까지 보세요? 저는 가격은? 다시 성장한다라고 하면 전고점 이상으로 그래요?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뭐 100만 원까지는 이제 거기까지는 좀 이게 너무 이제 그 큰 부분까지 보시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대략 한 6개월 정도를 미리 본다라고 하면, 선반영을 한다고 하면 뭐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천천히 올라가고 전고점 이상은 충분히 네. 예, 올라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하신 만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밀한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